셀기지에서 오버롤 호불호지는 크지가 않아요. 50% 미만인데 이 N-터미너스 부분은 거의 아이덴티컬합니다. 이 부분은 뭐겠어요?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이 알파3라는 단백질에 이 N-터미너스가 중요한 일을 하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N-터미너스를 생화학적으로 이렇게 딜리션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파3 델타에 즉 오픈 게이티드 뮤턴트 프로테오즘을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3 델타의 프로테오즘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다미넌 네거티브 방법을 썼어요. 다미넌 네거티브 방법이라는 것은 뮤턴트를 Y타입보다 왕창 발현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3 델타에는 스테이블하게 익스프레션하는 셀라인을 만들어요. 그 스테이블 셀라인은 인다지너스한 알파3보다 약 18배 정도의 알파3 델타의 서브닛을 발현합니다. 이것은 이제 메신저 RNA를 측정해가지고 발견했고요. RT-PCR로 발견했고 이 알파3 델타의 프로테오즘이 잘 발현되고 또 프로테오즘의 컴포넌트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쿠마시 브릴리언트 스테이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말 발현한 프로테오즘이 알파3 델타의 오픈 게이트 프로테오즘이 어떠한 활성을 보이는가 우리가 이제 바이오케미컬하게 활성을 측정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LLDYAMC라는 것이 플로로제닉 서브스트레이트예요. 일반적으로는 활성을 띠고 있지 않다가 프로테오즘에 의해서 형광이 나오는 그런 리포터 서브스트레이트입니다. 보시면 Y타입 프로테오즘보다 알파3 델타 프로테오즘이 훨씬 더 높은 활성을 보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대로 오픈 게이티드 뮤턴트 프로테오즘이 하이퍼 액티브 프로테오즘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다 세밀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이클리스 멘튼 키네틱스를 해요. 여러분들 생화학책에서 보였듯이 그래서 이렇게 Y타입 프로테오즘과 알파3 델타 프로테오즘과 이 MM 키네틱 커브를 그리면 이제 예상대로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고요. 생화학 시간에 배워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Km 값을 보면 Y타입 프로테오즘과 알파3 델타인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K 키네틱 차이를 보면 Y타입보다 알파3 델타인이 훨씬 큽니다. 그 이유는 알파3 델타인 프로테오즘의 포텐시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테오즘에 들어오는 서브스트레이트의 억세스가 더 쉬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가 가졌던 하이포테시스하고 일치하게 프로테오즘의 게이트를 열어주면 프로테오즘의 활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테오즘의 활성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LLVAMC 같은 리포터 서브스트레이트를 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프로테오즘의 기질을 만들 수도 있고 프로테오즘에 의한 분해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곤이라는 단백질을 우리가 유비퀴티네이션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이에요. 케미컬 리액션하고 비슷하게 한 튜브 안에다가 E1, E2, E3 인자임 각각 인자임을 넣어주고 기질을 넣어주고 유비퀴틴을 넣어주고 ADP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넣어주면 그 안에서 쿵쾅쿵쾅 하면서 시그원이 폴리 유비퀴네이션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리 유비퀴네이션 서브스트레이트를 정제된 프로테오즘과 섞어주면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비트로 유비퀴네이션 앤 데그레이션 어세이라고 하는데 이 Y타입 프로테오즘에 비해서 알파3 델타인 프로테오즘이 훨씬 더 UV 시곤을 빨리 분해하더라 라는 결과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알츠하이머 병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알츠하이머 병의 병인 단백질은 타우라는 것이고 타우가 AD 환자 내에서 침전을 이루거든요. 그 타우가 침전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인비트로에서 제 인비트로 테스트튜브 안에서 타우 단백질을 올리고모라이제이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올리고모라이제이션은 우리가 개발한 에파몰을 써주면 이 올리고모라이제이션을 억제시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 내에서도 이 인비트로처럼 타우 단백질을
과발현시켜서 세포 안에서 이렇게 침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절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 내에서 타우 단백질을 과발현하고 이렇게 애그리게이션을 독시사이클이라는 약을 처리해서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데 인듀서블 타우 셀라인이죠. 인듀서블 타우 셀라인에서 타우를 과발현한 다음에 알파3 델타인 서브닛을 트랜스액션으로 오버엑스프레션 시켰더니 예상대로 타우의 모노메리폼과 올리고메리폼이 둘 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타우 단백질의 메신저 RNA 레벨은 차이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타우 단백질의 양적인 변화가 진 익스프레션 레벨에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포스트 트랜스레이셔널 레벨에서 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솔러블 프랙션에서의 타우 양을 보았을 때 타우 애그리게이트 양이 알파3 델타인을 처리했을 때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3 델타 N이라는 오픈 게이티드 뮤턴트 프로듀서를 만들고 그것이 하이퍼 액티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타우라는 병인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하다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우 단백질의 애그리게이션을 또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하였는데 우리가 어떤 셀라인을 가지고 있냐면 타우 바이오틱 셀이라는 것이 있어요. 타우 바이오틱은 바이모레큘러 플로레센스 컴플리멘테이션이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형광 단백질을 반을 쪼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쪼갠 단백질의 반은 타우 이쪽에 붙이고 쪼갠 단백질의 또 반은 이쪽에 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형광 시그널을 띄고 있지 않다가 이 타우 단백질이 올리고몰을 이루면 이것이 플로레센스 컴플리멘테이션이 되면서 형광을 띠는 이러한 시스템이거든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퀀터테티브하게 타우의 올리고몰라이제이션을 잴 수가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역시 알파3 델타 N을 과발현시키면 타우의 올리고몰라이제이션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우라는 단백질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서 여태까지 스터디를 했는데 프로테오믹스를 통해 가지고 세포 내에 글로벌한 수준에서 전체 프로테옴의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량적인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제 팬덤 매스텍 TMP 매스라는 겁니다. TMP 매스의 참 좋은 점은 각각의 샘플을 서로 다른 아이소토프로 레이블링한 다음에 이 6개의 샘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매스펙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6플렉스 아이소토 레이블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와일드 타입도 샘플이 3개, 컨트롤 뭐 이렇게 알파3 델타 N 셀도 컨트롤 샘플이 3개 되니까 통계적인 처리가 보다 정확해지는 것이죠. 한 번의 매스펙을 통해서. 그래서 TMP 매스를 통해서 MS 하고 보니까 약 7,000개의 단백질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줘가지고 보았더니 약 332개 정도의 단백질이 유리하게 변화하였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의하게 변화하는 단백질이 정말 이렇게 대량 정보를 얻으면 빅데이터를 얻으면 밸리데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맞는지 이뮤노블라팅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P62라든지 LC3 이렇게 오토파지에 관련된 단백질은 이것은 줄어들고 이것은 늘어났다고 TMP 매스 데이터에서 보여줬는데 예상대로 이뮤노블라팅 데이터에서도 알파3 데이터에서는 감소하고 증가하고 그리고 P53라는 아주 중요한 프로테오즘의 서브스트레이트도 둘 다 아주 컨시스턴트하게 알파3 델타인 셀에서 줄어듦을 보았어요. 이런 결과들은 이 빅데이터, TMP 매스를 통해서 얻은 빅데이터의 결과가 실제 아주 세밀하게 한 웨스턴 블라틴 데이터하고 잘 코릴레이션한다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진 온톨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332개의 단백질들이
대체 어느 패스웨이에 중요하게 작용할까라고 보았는데 뭐 유비퀴틴 프로테이션 시스템, 그다음에 뭐 셀데, 프로틴 폴딩 이런 것처럼 프로틴 퀄리티 컨트롤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이 주로 많이 알파 3 델타 뮤턴 셀에서 유리하게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200개의 증가한다고 발견된 단백질들이 사실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비퀴틴 프로테오즘 시스템의 기질들을 정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질량 분석을 통해서 발견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데이터베이스와 우리가 이번에 새로 발견한 데이터베이스를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55.7%, 그러니까 큰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대부분의 단백질들이 오버랩이 잘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러한 스터디들은 프로테오좀의 억제제를 통해서 프로테오좀의 기질을 밝힌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터디는 프로테오좀의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프로테오좀의 기질을 밝히고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좋은 코릴레이션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 중에 그러면 우리가 타워의 과발현을 억제하고 타워의 애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는 것 말고 어떠한 우리가 베네핏을 가지고 있을까 보았을 때 우리가 세포 내에 메나다이온 같은 ROS 인듀서를 처리하면 세포 내 압시다이즈 프로틴 양이 증가를 합니다. 압시다티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가 그때 실제로 압시다이즈 프로틴을 이렇게 웨스턴 블라팅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파 3 델타의 하이퍼액티브 프로테오즘을 발현하는 세포주에서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변화된 단백질의 양이 유의하게 줄어들었고 이런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독성도 우리 세포주에서는 보다 덜 관찰됨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통합해 볼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알파 3 서브유닛의 N-터미너스 딜리션을 통해서 우리가 머멜리안 프로테오즘의 코어 파티클 게이트를 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머멜리안 프로테오즘은 하이퍼 액티브하게 보다 향상된 액티비티를 보였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프로테오즘 다시 강조하자면 3메가 달튼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단백질인데 그 중에 6개의 아미노산만 잘랐더니 활성을 증대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이퍼액티브 프로테오즘을 과발현하는 셀라인에서는 단백질 분해가 빨라지고 타우 애그리게이션이 딜레이 되고 그 다음에 악서티브 스트레스에 의한 셀 서바이벌이 프로모션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 게이팅이라는 것이 프로테오즘의 게이팅이라는 것이 단백질 분해에 아주 중요한 레이트 리미팅 스텝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타워 같은 그 다음에 다양한 미스폴리 프로틴의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팔로업 스터디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이퍼액티브한 프로테오즘을 독시사이클린 디펜던트 인듀스 시스템, 그러니까 스위치를 조절하듯이 이 하이퍼액티브 프로테오즘을 과발현시키기도 하고 저발현시키기도 하는 이러한 튜너블 컨트롤 시스템을 마우스에서 발현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우스에다가 하이퍼액티브 프로테오즘을 과발현시키기도 하고 저발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우스를 다양한 알츠하이머 디지즈 마들 마우스가 있거든요. 다양한 질병 모델하고 교배시켜가지고 이러한 하이퍼액티브 프로테오즘이 실제 마우스에서 어떠한 베네피셜 이펙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얘기 많이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은 이거예요. 프로테오스테시스, 우리 세포 안에서 단백질 대사와 단백질의 양적인 조절이 어떠한 포텐셜을 가지는가 보면 여러분들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들
엔티전 프리젠팅 셀에서 MHC 클래스 2 같은 단백질들은 다 프로디오즘에서 분해된 펩타이드에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의 이니셜 트리거를 프로디오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UPS나 오토파지는 이 면역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늘 많은 예를 보았듯이 신경세포가 죽는 뉴로디제너티브 디지즈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 역시 뭐다? 유비퀴틴 프로디움 시스템과 오토파지다. 그리고 다양한 대사질환, 그 다음에 다양한 근육성 질환, 특히 여러분들 뭐 에이징이 되거나 암 환자가 걸리거나 하면 여러분들 근육세포가 감소하는 그러한 질병이 있어요. 그러한 근육세포 질병 감소 같은 질환은 역시 UPS나 오토파지 같은 단백질 활성이 증가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다시피 여러분들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 아세요? 사이클린이라든지 CDK, 셀 사이클을 조절하는 그런 핵심적인 단백질도 역시 UPS와 오토파지의 기질이다. 그러니까 캔서 같은 것도 역시 UPS와 오토파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절하는 방법, 세밀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애벌레하고 이러한 나비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애벌레의 지놈과 이러한 화려한 나비의 지놈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진 익스프레션의 차이잖아요. 그죠? 프로테옴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놈이라는 것이 이렇게 스테이틱한 성질을 가진다면 프로테옴은 다이나믹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에요. 2만 개에서 2만 5천 개밖에 안 되는 지놈이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마디피케이션, 유비퀴티네이션을 통한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마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수많은 100만 개 이상 된다고 생각하는 프로테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단백질이 어떻게 생로병사하는 과정에서 PTM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테옴을 만들고 이 프로테옴의 변화를 통해서 단백질의 안정성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오늘 제 발표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테이크홈 메시지 하나 더 있네. 테이크홈 메시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프로테아좀을 매니플레이션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세포가 상당히 잘 받아들였다. 놀랍게도. 그리고 이 단백질 대사의 패톨로지컬 체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질병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많은 제약회사라든지 병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파인 튜닝 오브 프로테오즘 액티비티, 단백 프로테오즘의 활성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이 프리시전 메디슨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